아스날에게 있어서 썩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라이스가 읽고서 재빠르게 지시를 내리면서 토트넘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저번에 아스날전에서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사실 토트넘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경기였어요. 특히 전반 초반에 그런 경향이 심했는데 이는 아스날이 아주 높은 수준의 전방 압박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득점을 한 손흥민의 터치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무려 전반 30분 동안에 단 4번밖에 볼을 만지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심지어 그 중에서도 절반인 2번은 사실 의미가 없는 터치였는데 바로 경기를 시작할 때 차는 킥오프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경기 처음에 시작할 때 찬 거고 나머지 한 번은 골을 먹히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였죠. 사실 그래서 정말 적은 횟수의 터치만을 기록했음에도 2번의 득점과 2번의 키패스 그리고 한 번의 결정적인 기회 창출을 해낸 손흥민의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팀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한테까지 볼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은 공격을 할 때 최초에 이런 식으로 모습이 바뀝니다. 골키퍼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최후방에 4명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위치하고 그보다 앞에서는 메디슨까지 내려오면서 또 4명이 일렬로 위치하는 식이에요. 게다가 이 4명이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걸로 상대의 수비들을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아스날의 대응이 정말 훌륭했어요. 아스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4-3-3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수비를 할 때 먼저 우측 중미인 웨데고르가 최전방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케티아와 함께 투톱처럼 위치하게 됐죠. 동시에 좌측 중미인 파비우 비에이라도 반칸 정도 올라오면서 이 투톱의 바로 뒤에 위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좌우측 윙어들은 모두 각각 토트넘의 풀백들을 마크맨으로 잡았는데 보통 포로가 중앙으로 움직이곤 했기 때문에 제주스가 이를 따라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니까 왼쪽 측면은 완전히 비워지게 됐죠. 그래서 여기를 왼쪽 풀백인 진첸코가 올라가서 담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오게 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상 토트넘의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후방 선수들한테 1대1 마크가 붙게 된 셈이죠. 특히 토트넘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메디슨이 이렇게 위아래로 오가는 것이 토트넘의 공격이 앞으로 전개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높은 클래스를 보이는 라이스가 꾸준하게 붙을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렸다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득점 장면에서 손흥민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소개를 드렸던 거예요. 라이스의 주의를 메디슨으로부터 손흥민에게 옮김으로써 메디슨이 여유를 갖고 전방을 보고서 패스까지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실점까지 이어지기는 했었지만 전반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은 이 압박 구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토트넘이 최후방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그 앞에 4명이 쭈루룩 나열된 형태를 취하고 있죠. 반면에 아스날은 아직 웨데고르만이 올라오면서 4-4-2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모습대로라면 토트넘이 충분히 풀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키퍼를 빼더라도 여기에서 토트넘이 3대2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반더벤이나 비수마 둘 중에서 웨데고르의 마크를 받지 않는 선수를 통해 전개를 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인데 웨데고르도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펴면서 뭐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중이죠. 로메로가 백패스를 하면 나는 반더벤을 잡으러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수마가 비어버릴 테니까 비수마를 잡으러 빨리 누가 올라와라. 지시의 대상자는 좌측 중미인 파비우였어요. 그래서 지금 파비우가 바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건데요. 이렇게 파비우가 올라오면 이제 최후방 3명 모두한테 1대1 마크가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이러면은 이제 제주스 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로와 사르를 혼자 2대1로 막는 상황이 됐거든요. 하지만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스는 아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자기의 마크맨인 포로를 따라갔어요. 어차피 사르는 풀백인 진첸코가 올라와서 잡아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토트넘은 이와 같이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한테 1대1 마크가 붙게 됐는데요. 이 구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위치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목할 선수는 메디슨과 우도기인데요. 보시면 우도기는 지금 사카가 잡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우도기가 이렇게 슬금슬금 계속 중앙으로 올라가니까 사카도 계속 여기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원래 우도기가 먹고 있던 왼쪽 공간이 비워지게 됐죠. 여기를 메디슨이 슬금슬금 이동하면서 먹으러 들어갔어요.
마크맨 관계대로라면 라이스가 메디슨을 따라서 측면으로 이동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윙어인 사카가 중앙 수비를 맡고 미드필더인 라이스가 윙어처럼 빠지게 되는 아주 요상한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공격을 할 때에는 가장 위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사카가 이렇게까지 아래로 내려가서 수비를 하게 되는 그림은 아스날에게 있어서 썩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라이스가 읽고서 재빠르게 지시를 내리면서 토트넘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보자마자 라이스가 사카를 본 채로 메디슨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외쳤는데 그걸 보고서 사카가 자신의 마크맨을 메디슨으로 변경했습니다. 토트넘이 메디슨과 우도기의 위치를 바꾸는 것에 맞춰서 아스날도 재빠르게 마크맨 관계를 변경하는 걸로 대응한 셈이죠. 그래서 토트넘은 여전히 풀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지속하게 됐어요. 로메로한테 볼은 넘겼지만 바로 은케티아가 붙는 중이고 파르가 측면으로 넓게 벌렸지만 진첸코가 올라와서 마크를 하는 중이거든요. 이러니까 아까 중앙으로 좁혀 올라갔었던 우도기가 다시 한번 측면으로 벌려 내려왔습니다. 아까 한 것의 반복이었어요. 메디슨이 중앙으로 사카를 끌어당기면서 그때 비워진 측면 공간을 다른 누군가가 먹는다는 거였죠. 하지만 사카가 여기에 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여전히 그거를 또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다시 골키퍼한테 넘기게 됐는데 이렇게 계속 뒤에서 볼을 돌리니까 이번엔 아스날이 더 적극적으로 압박했어요. 바로 웨데고르가 반더벤을 넘어서 골키퍼를 직접 압박하기 시작한 건데요. 패스기를 차단하는 루트로 갔기 때문에 반더벤한테 다시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의미 없는 롱패스로 볼 소유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디슨이 더욱 아래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덕분에 자신의 마크맨인 라이스와는 약간 거리가 떨어진 채로 볼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라이스가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립니다. 내가 지금 메디슨을 따라가긴 좀 머니까 근처에 다른 선수가 메디슨을 잡으러 가라는 거죠. 여기에 반응한 건 제주스였는데요. 위치를 봤을 때도 공격수인 제주스가 더 전방으로 올라가고 미드필더인 라이스가 뒤에 있는 포로를 잡는 게 더 어울리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주스의 압박 때문에 메디슨이 볼을 빼앗겨버리면서 결정적인 기회까지 허용하게 됐다. 비록 제주스의 슈팅이 빗나가면서 실점은 피했지만 아스날의 압박 플레이가 이뤄낸 성과의 결정체와 같은 장면이었어요. 특히 토트넘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당한 게 아니라 우도기와 메디슨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마크맨 관계를 흔들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그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그걸 무산시켰던 것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스날이 괜히 저번 시즌에 우승 경쟁을 하던 팀인 게 아니더군요. 다만 그 압박 플레이의 사령관 같은 존재이자 뒤에서 적절한 커버를 수행하던 역할인 라이스가 전반 종료 직후에 부상으로 빠지게 된 점은 아스날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토트넘에게 있어서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수준의 이탈이었다고 봐요. 거기에 체력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아스날의 압박 플레이 퀄리티가 현격하게 떨어지더군요. 덕분에 토트넘은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엔 훨씬 수월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에 있을 리버풀 등과의 경기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발전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